오늘은 재물을 불러다주는 물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산, 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면서 형태라든지 또는 이 용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비해서 움직이는, 그래갖고 산은 음으로 치부하고요, 이 물은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받고 양으로 치부하게 되는데, 이 산이라는 음하고 움직이는 양, 물하고가 결합이 되면 자식이라는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맺게 되는 물줄기를 풍수에서는 부를 불러다주는 그런 물줄기로 표현하기 때문에, 부를 원한다면 물줄기를 잘 또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물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째로는 물의 의미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물의 어떤 의미하고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 의미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물의 의미를 첫 장에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의 종류라고, 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의 종류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또는 어떤 게 나쁜지, 세 번째로 보시면, 세 번째에서는 물의 어떤 형세들이 있는데, 이런 물의 형세들은 또 어떤 종류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마지막 장에서는 그런 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이 네 번째 장에 있는 수구론, 이 수구에 대해서 길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어디로 나가면 좋고 또는 어디로 들어오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물에 관련되는 기륭 판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 물의 기륭 판단을 마지막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계곡수라는 계곡에서 지금 물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계곡수들이 물을 이렇게 물줄기를 타고 내려올 때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좋고 소리도 나고 하지만, 이 풍수에서는 이 소리가 좀 심하게 난다든지 또는 이렇게 협곡을 타고 내려온 이런 물들은 그래서 좋은 또는 길수로 취급을 하지 않고요, 흉수에 가까운 그런 물로 취급을 하는데, 대신에 이런 계곡수로 내려오는 물들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직수에 가깝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좀 이 굴곡을 좌우로 굴곡을 많이 가지고 오면 이런 좋은 물로도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떤 물의 의미에서 처음에 보실 때는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양적인, 물은 움직이는 걸로 봐갖고 양적으로 표현했을 때 물의 움직이는 의미들이 상대적인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물이 흘러가야지만 물로 보는 게 아니고, 물이 없더라도 물길이 지나가는 흔적 내지는 상대편보다도 조금이라도 낮으면 다 물길로 본다는, 그래서 물을 보는 의미들이 일반적인 것들하고는 좀 틀리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물의 상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양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물은 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음으로 보시고, 이 물은 움직이니까 이렇게 양으로 보게 되는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산은 풍수에서는 또 좀 다르게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음이라는 산도 높은 거하고 낮은 게 있게 되는데요, 이 풍수의 음양은 낮은 것을 양으로 하고 높은 것을 음으로 하는, 일반적인 음양 오행론에서는 낮은 게 음이고 높은 게 양, 이렇게 칩을 하는데, 이 움직이지 않는 산에 대해서만큼은 풍수질에서 낮은 것은 양, 그 다음에 높은 것은 여기 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걸 좀 잘 기억하셔갖고, 이 물의 의미로 들어가시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물의 의미를 또 양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 양으로 보는 물의 의미에서도 똑같이 음양이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좀 고여있는 또는 저수지 형태로 있는 물들을 음으로 보게 되는 거고, 시냇물처럼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물들도 양으로 보게 되는, 내지는 또 물이 많으면 양이고 또 물이 적으면 음으로 보는. 그래서 음양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물을 봤을 때도 음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풍수를 보는 안목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은 그냥 음이고 물은 양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좀 조화로운 좋은 자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좋은 위치를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이 음양의 논리를 잘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자기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양이 결합되어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궁극적으로 풍수에서 찾고자 하는 게 풍수의 요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양이 이렇게 조화로운 곳, 그러니까 풍수에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지역이 이 음양이 조화롭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 물줄기가 잘 흘러가고 주변에 산이 잘 감싸갖고 있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산이 있는데 움직이는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음양이 조화롭게 잘 뭉쳐져 갖고 자리를 만든 자리를 풍수에서 찾고자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런 이론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지금 물에서 찾는 방법들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에서 자리 찾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은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첫 번째 요건이요, 입산심수구라는 한문 표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입산심수구란 말은 번호가 없어갖고 이게 1번 입산심수, 입산이란 말은 말 그대로 처음 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산에 들어가면 찾으라는 거다. 그 심자가 찾을 심자인데 찾을 심. 산에 들어가면 찾으라는 게 이 수구라는 걸 찾는 겁니다. 수구. 이 수구라는 거는 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대체적으로 여기서 표현한 것은 물이 나가는 방향을 보고 물이 최종적으로 빠지는 것, 여기를 수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산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게 이 수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구를 찾으면 이 수구 찾아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하단 부분에 이렇게 밑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으로 좌측용 줄기 또는 우측으로 500호 줄기가 내려가 있으면 이 앞쪽으로 내려가 있는 이 넓은 터, 여기를 명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명당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찾아놓은 이 물이 빠지는 이 수구를 찾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등열하는 거는 이 좋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이 간이라는 말은요, 본다는 뜻으로 볼간자로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본다는 것은 이 명당이라는 걸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한문 용어로 표현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입산심수구, 처음에 들어가면 물이 빠지는 것, 물이 최종적으로 빠지는 곳을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이 본인이 그러면 저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좋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앞을 내려다보면서 앞에 명당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이런 방법을 이제 찾게 되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자리를 찾게 되면 물을 찾는, 그래갖고 물을 찾아봐야지만이 실제로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게 어떤 방향으로 빠지는지, 또는 물이 빠지는 물 형태가 어떻게 빠지는지, 앞에서도 살펴보셨는 음양 오행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기초적인 공부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물이 빠지는 형태도 뭐 5가지로, 그 다음에 기타 몇 가지 다른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데서 물이 빠지는 수구 쪽을 바라봤을 때 물이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한 이런 형태로 잘 물이 빠져나가면 보통 길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길수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본인이 있는 자리가 좋은 터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수를 크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이 호수에 몰려드는 산줄기들이 가운데를 이렇게 쭉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래서 이 풍수 용어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물이 모이면 지금 산줄기가 내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용도 모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물줄기가 가운데로 지금 치수, 풍수용어는 치수라고 얘기하는데 치수가 되어 있으면 이 용하는 산줄기도 같이 이렇게 모여들기 때문에 물줄기도 모여들고 산줄기도 모여들었으니까 그 산줄기 모여든 이 산줄기들 중에 기운이 아주 잘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산줄기가 있다는 거죠. 물이 모여들면 용도 모여들고 그러면 용이 모여든 데는 통상적으로 표현하기를 내기가 기운이 이렇게 뭉쳐지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물이 모여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운데 있는 산줄기를 가지고 설명드리면요. 산의 기운이 이렇게 지금 빨간 실선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려오게 되면 물을 만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멈춰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자리에 좋은 기운들이 이렇게 뭉쳐지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풍수책에서는 이 중요한 물을 가지고 풍수에서 원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금난경 또는 장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풍수책에서는 이 물줄기를 장풍자지, 득수위사 이런 이제 풍수용어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풍이라는 것을 앞에서 사신사로 얘기 드렸는 좌청룡, 우백호, 전주자, 구염 이런 사신사에 둘러싸여 있는 이 장풍은 두 번째로 친다는 그런 표현으로 장풍자지.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취급하고 있는 게 오늘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물을 얻는 득수위사 이렇게 표현해왔고요. 장풍자지 득수위사. 근데 아마 이 이론 논리 자체는 중국에서는 땅덩어리는 넓지만 실제로 물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물줄기를 타고 있는 자리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골고루 물이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풍수 이론 틀을 정립할 때 아마 물을 최고로 치고 그 다음에 이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는 장풍을 두 번째로 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줄기 어떤 형세만 잘 기억을 하시면 학습하시는 데는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